안녕하세요. 책 읽는 찌우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드셈입니다. 지은이는 이노우에 가즈코, 펴낸 것은 센시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미국 UC 캘리포니아에서 영양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동시에 여배우, 프로야구 선수 등 많은 유명 인사들에게 영양과 건강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셀럽들의 건강 선생님으로 호평을 받았다. 50대 중반부터 어머니 간병을 계기로 노인 돌봄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본격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책은 요즘 읽은 책들 중에서 내용이 진솔하면서도 유익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0부터는 버릴 것과 살릴 것만 구분하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50부터는 체력도 열정도 꺾어지기 시작한다. 젊다고 자신했던 몸은 서서히 배신을 시작하고 의리와 우정으로 충전했던 친구들도 예전 같지 않다. 이제 뛰어오느라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며 앞으로의 장기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 쌓아놓기만 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인생은 한결 홀가분해진다. 사지 않아도 될 것은 사지 않고, 모으지 않아야 될 것을 모으지 않으면 일상은 덜 너저분하다. 바야흐로 뺄셈의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할 때다. 비단 물건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럴듯해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껍데기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왔는가. 마음에도 머리에도 인간관계에도 쓸모없는 일, 성가신 일에 휘말려 감정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짐과 상처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휘둘리며 좌지우지 된다면 어른으로서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정말 필요한 물건에만 둘러싸여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을 즐겁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다. 50 이전의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이다. 부모, 배우자,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는 변명이 붙었다. 하지만 50 이후의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삶. 그러려면 우선 일상이 심플해져야 한다.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은 쓰레기일 뿐이다. 필자는 가정방문 복지사로 일할 때 방문한 집에 들었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물건으로 꽉 들어찬 집들이 너무나 많아서 놀랐다. 방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정작 본인은 간신히 이불이나 침대 위만을 공간 삼아 생활한다. 집이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다. 넓은 집은 넓은 집대로 더 많은 물건이 가득 차 있었다. 그렇지 않은 집을 세는 편이 더 빠를 정도였다.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 경식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 무관하다. 나이 또한 전혀 상관없었다. 몽골 유목민들이 소유하는 물건과 선진국의 평균적인 현대인들이 소유하는 물건을 비교해보면 후자 쪽이 무려 1000배나 많다고 한다. 이른바 성숙한 소비사회 속에서 모두들 어느 정도 필요한 물건을 갖추고 산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들에 갈증을 느끼고 사들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 첫째,
무의식 중에 쌓아두기 때문이다. 선물 받은 것부터 충동적으로 산 것까지 똑같은 용도의 여러 물건들을 켜켜이 모아둔다. 둘째,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덜 쓸 일이 없는데도 처분하지 못한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 번도 입지 않아서 가격표조차 떼지 않은 옷까지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 새 가전제품을 사고도 헝긋이나 고장난 것을 버리기 아까워 처박아 둔다. 빈 음료, 유리병, 빈 깡통, 빈 상자, 종이봉투 같은 것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하고 쌓아둔다. 당신은 죽은 후 어떤 물건들로 기억되고 싶은가? TV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멀쩡한 좋은 집에 살면서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집안에 잔뜩 보관해 두어 정작 자신은 몸 누일 곳차 없이 사는 노인들의 모습이 나온다. 이런 행위는 저장강박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정신질환 증세인데 삶에서 느끼는 정서적 허기를 채울 길 없어 물건을 채워둠으로써 보상하려는 심리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 스스로에게서도 그런 저장강박의 단면이 보여 섬뜩할 때가 있다. 어디라도 쓸 데가 있겠지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모습 차마 쓰기가 아깝다면서 정말 좋은 것은 애지중지 모셔두고 흐름하고 낡은 물건만 쓰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그렇다. 직업상 노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도 해서인지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내가 임종한 후에 내가 살던 공간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물건들만 남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을 정리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쓸데없이 사소한 물건에 집착하거나 좋은 것들을 아껴두려던 마음이 사라지곤 한다. 남은 사람들이 이분은 꼭 필요한 것, 그것도 정말 예쁘고 좋은 것만 단정하게 쓰다 가셨다고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내가 남겨둔 유품들을 서로 가지고 싶어하며 내가 가고 난 후에도 아껴가며 사용해준다면 더더욱 좋겠다. 인생의 군살부터 빼자.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게 된다. 1년에 100가지 사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면 10년이면 순식간에 1000가지 물건이 더 쌓이는 셈이다. 그러니 오랜 세월과 더불어 나도 모르게 쌓이는 물건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가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말이다. 치운다고 치우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몰라. 사는 공간이 어지러우니까 내 정신도 덩달아 어지러워지는 기분이야.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작정하고 본격적인 삶의 뺄셈 작업을 시작해보자. 방을 정리하는 첫걸음은 쓰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다. 입지 않는 옷,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장난 가전제품, 오래된 가구, 연중 쓸 일이 없는 도구,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린다. 수납과 정리의 기술 따위를 배워 차곡차곡 잘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다. 과감히 처분해야 한다. 물건이 많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여유분의 물건을 들 수 있다. 집에 손님 올 때를 대비했어. 명절 때 아이들이나 친척들이 올 때를 대비했어. 혹시나 몰라 놔두는 물건이다. 침구, 식기, 냄비, 수건, 화장도구 등 그 종류는 한도 끝도 없다. 싼 값에 사둔 대용량 제품, 1+1이라 장만한 물건, 돌잔치나 칠순잔치에 가서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쓰지 않았던 기념품, 단언하지만 그렇듯 타인을 위해 혹은 특별한 순간을 위해 준비한 물건은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아도 된다. 삶의 공간에는 나 자신이나 함께하는 가족의 물건만 있으면 된다.
꼭 필요한 것을 최소로 소유하고 그것을 다 쓴 다음에 새 것을 산다. 50부터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물건은 세 가지뿐. 첫째, 속옷이다. 대중목욕탕에 가보면 연배가 지긋한 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늘어지고 흐름하고 변형된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몸매를 보정하기 위해 과도하게 조이는 속옷을 입은 모습도 본다. 속옷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의류이자 겉모습을 완성하는 뼈대와도 같다. 나이가 들면서 체형도 바뀌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골라서는 소화하기 힘들다. 가급적 순면 제품, 조임이나 변형이 덜하고 옷을 입었을 때 라인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고른다. 필요하다면 전문 속옷 브랜드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꼭 맞는 사이즈를 찾을 필요도 있다. 속옷 개수는 종류별로 최대 7장을 넘기지 않되 1년에 한 번꼴로 모두 교체한다. 이너 셔츠나 속바지의 경우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둘째, 수건이다. 수건은 웬만해서 내 돈 주고 사는 일이 적은 물건이다. 답례품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다 모임에도 시즌마다 찍어 나눠준다. 오히려 버리고 버려도 쌓이는 게 수건이다. 필자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정하고 난 뒤에는 아예 수건 답례품은 받아오지 않는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하면서 세안이나 목욕 후에 잘 삶아 좋은 냄새가 나는 뽀송뽀송한 수건이나 베이스 타올로 닦아내는 기분은 삶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준다. 단 깨끗하게 세탁을 해도 탄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교체해준다. 셋째, 침구다. 요즘은 침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에 직접 닿는 침구는 순면이나 린넨 제품을 깨끗하게 삶아 사용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는 좋은 천을 사서 봉제를 맡겨 사용하기도 한다. 몸에 닿는 침대 커브와 시트, 베개 커브는 2종을 번갈아 사용하는데 누렇게 변색되기 시작하면 교체해준다. 겨울에 시트 위에 덮을 구스 이불이나 스프레드 역시 계절별로 2종이면 충분하다. 집안일은 최소로 줄이자. 누구라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자야 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것을 완전히 제3자에게 의존해서는 인간답게 살기 어렵다. 자기 취향에 따라 스스로의 일상을 관리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50이 넘으면 체력이나 열정도 점점 줄어든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는 푸념이 나온다. 시간이라는 자원이 점점 더 귀중해지는 시기에 언제까지고 반복적인 집안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어렵다. 젊을 때처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살림 솜씨가 없을까? 남들과 비교하며 자학하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다.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집안일의 비중을 최소로 줄이자. 50이라면 대충 때우지 말고 셰프의 요리처럼 먹자.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두통, 빈혈, 부종이 생기기 쉬워진다. 가뜩이나 노화에 따라 몸의 근육이 쪼그라드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근력 운동까지 줄어들면 기초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 그 결과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싶다면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된 계획된 식사를 해야 한다. 한 접시로 간단하게 먹더라도 고기, 채소, 껍질이 포함된 건강한 곡류 등을 골고루 섞어서 먹자. 셰프가 차려준 밥처럼 예쁘고 영양가 넘치는 밥을 스스로에게 대접하자.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은 모범답안같이 고리타분한 얘기겠지만 100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주 청소하지 않아도 집안이 깔끔한 이유. 깔끔하게 사는 비결은 노출된 공간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 것이다. 물건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먼지가 잘 쌓이지도 않고 청소기나 물걸레로 손쉽게 닦아낼 수 있다. 장식품이 되었던 책자나 물품이 되었던 책상, 탁자, 선반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다. 50부터는 집안일을 적당히 후다닥 해치우자. 집안일은 그때그때 하되 짧은 시간에 후다닥 한다. 이것이 집안일을 귀찮게 여기는 심리적 장벽을 이기고 하기 싫다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다. 장보기는 무슨 요일, 세탁은 무슨 요일, 청소 및 바닥 닦기는 무슨 요일 등 특정한 집안일을 하는 요일을 정해둔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모든 집안일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이다. 필자의 친구는 모든 집안일, 장보기, 청소, 세탁 등을 수요일 저녁에만 몰아서 한다. 평일 저녁이라니 의외였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주말이면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바쁘고 평일 저녁이라 해도 주 초와 후반에는 약속도 많다. 그러나 한 주의 가운데 날을 정해 2시간 정도 몰아서 모든 일을 후딱 해치운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하루 날 잡아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사실 자유로운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필자 역시 장보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는 토요일에 한다. 부피가 큰 세탁물은 15일과 30일 아침에 세탁하는 걸로 못 박아 두었다. 날씨가 좋으면 밖에 늘어 말리지만 비가 온다 해도 건조기를 이용하는 등 그날 일기와 무관하게 정해진 날에 반드시 처리한다. 50부터는 치아에 신경을 쓰자. 50부터는 치아에 신경을 쓰자. 삶의 질이 풍요로운지를 결정하는 큰 요소 중 하나가 자신의 치아로 식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2080이라 해서 20개의 치아를 80대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자신의 치아로 식사를 할 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영양학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 또 자신의 치아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서 오는 즐거움 또한 크다. 치아가 빠지는 원인인 치주질환이나 치조농후증은 40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자신의 치아를 최대한 많이 남기고 싶다면 치과의사와 상담해 치주질환 중치를 바로바로 치료해야 한다. 초기 치주질환은 양치질만으로도 완벽히 치료할 수 있으니 치과의사에게 제대로 된 양치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자. 지금부터 필자가 치과에서 배운 양치질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헤드 부분이 네모난 게 아니라 창끝처럼 생긴 칫솔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겨야 끝부분이 치아 사이에 들어가 치석을 잘 제거할 수 있다. 치간 칫솔도 사용해 치아 사이에 치석을 제거해준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소량의 치약을 묻힌 칫솔로 치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철저하게 닦는다. 치아와 치아 사이, 잇몸과 치아 사이를 칫솔을 위아래로 훑어주면서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내야 한다. 모든 치아를 이렇게 닦으려면 15분 이상 걸린다. 칫솔 모가 부러지면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칫솔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환해준다. 좋은 내용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